2025년 4월 현재 한국 청년 세대가 직면한 가장 냉혹한 현실은 단순한 취업난이 아닙니다. 바로 자산 격차입니다. 직업을 구하는 것보다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좋은 직장을 구해도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특히 2020년대 초반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여전히 10억 원 안팎입니다. 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의 평균 연소득은 약 3천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현재 청년 세대는 평생을 일해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첫 직장을 구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10년 안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로부터 자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력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산 격차의 세습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산을 가진 경우 자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서 자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은 평생 부동산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채 경제적 사다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득 정체입니다. 한국 청년들의 초임은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지만 임금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졸 초임은 평균 3천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10년 전에 비해 약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한 셈입니다. 결국 청년 세대는 소득은 제자리인데 생활비와 자산 가격은 급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사회적 안전망 부재도 문제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노동시장도 청년 친화적으로 재편되지 못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된다는 과거의 공식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과거 성공 모델에 기대기보다는 지금 구조의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자산 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투자 수단, 장기적 금융 자산 관리가 필수입니다. 셋째, 자기 성장과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직접적인 증식이 어렵다면 비금전적 자산, 즉 개인 역량과 관계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2025년의 청년들은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략적 사고와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을 탓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선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 격차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바로 그것이 2025년 청년 세대가 가져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시즌얼로그였습니다.